옛부터 물 맑고 수량이 풍부하다는 우리나라. 하지만 도시개발이 가속화되고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물 부족 현상과 수질 오염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수질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상당히 적신호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수 처리되는 수돗물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과연 우리가 마시는 물은 괜찮은 걸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 관리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은 수돗물이다. 수돗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 수돗물 마셔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마셔도 됩니다. 정상적인 정수 처리 과정을 거쳐서 법적인 59개 항목에 대한 항목을 다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잔류염소가 유지되는 수돗물은 안전한 수돗물입니다.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수돗물을 끓이지 않고 그냥 마시기엔 불안하다는 반응이 많은 게 사실. 이에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있다.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물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보다 더 엄격하게 수돗물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데 냄새, 맛, 수소 이온 농도, 일반 세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등 먹는 물 수질 기준 59개 항목을 법적으로 정하고 있다. 까다로운 수질 검사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을 정도로 수돗물은 세계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은 깨끗한 식수다. 유엔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수돗물 수질 지수는 조사 대상 122개국 가운데 8위. 좋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정수 처리 기술 못지않게 식수 안전 기준 준수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수적이다. 저희가 이제 먹는 물 수질 기준 59개 항목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염소 소독 때문에 발생하는 소독 부산물, 그리고 우리가 설사나 아니면 건강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세균이라든가 대장균류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돗물 음용률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수돗물을 먹지 않는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음용수로서 특유의 약품 냄새가 거부감을 주기 때문이라는데 보통 이제 가정에서 수돗물을 이제 마시게 되면 화학약품, 염소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시는데요. 실은 정수 처리를 하면서 미생물들을 이제 제거해서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염소를 투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 양 자체도 매우 적기 때문에 마셔도 그냥 드셔도 안전합니다. 자연으로부터 취수된 물은 생물과 세균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는 마실 수 없다. 염소는 바로 이런 박테리아와 같은 병원성 미생물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수돗물의 경우는 원수가 좋아야지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수돗물 처리 과정을 보면은 유해 화합 물질들을 다 거를 수 있는 그런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정만 제대로 철저히 지켰을 때, 그러니까 감시 감독을 이제 철저히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먹는 수질에 유해 화합 물질들이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돗물 그 자체 원수는 깨끗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정수 처리 기술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도 원수의 수질이 깨끗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원수가 오염될 경우
이는 수돗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팔당댐 수문 앞이 여름 장맛비에 떠내려온 각종 쓰레기로 뒤덮였다. 나뭇가지와 플라스틱 쓰레기가 강물을 빼곡히 뒤덮었습니다. 대부분 초목이지만 조금만 들춰보면 페트병과 스티로폼이 한 움큼입니다. 사무용 의자까지 눈에 띕니다. 1,600톤이나 되는 많은 양의 쓰레기가 유입되면서 수질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는데 수도권 시민의 식수로 쓰이는 팔당호가 쓰레기로 뒤덮이면 문제는 없을까? 지금 이게 전부 다 그 팔당댐 상류 쪽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오염원들이 여기에 한번 쌓였다가 이제 여기서 제거를 한다든지 하는데요. 문제는 상류에 2,300만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팔당댐부터 이제 상류 구간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점 오염원으로 통칭되는 모든 오염원들이 이렇게 모두 쌓여 있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특정한 장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버려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 오염원을 잡기가 힘든 거죠, 사실. 그래서 더욱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그 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필요한 겁니다. 팔당호는 수도권 광역 상수도원으로 2,500만 명이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생명수다. 지난 6월 환경부가 밝힌 주요 하천 수질 현황에 따르면 팔당댐 수질은 지난해 평균 1.3ppm, 올해 6월 평균 수질도 0.9ppm으로 거의 1급수 수준으로 깨끗한 편이다. 지금 당장 수질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주변의 비점 오염들은 언제든 수질 오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발빠른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한강 권역의 오염 원인 중 30%가 바로 비점 오염. 비점 오염원 유입을 철저히 막고 저감 시설 설치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수도권 젖줄인 팔당호의 수질 보호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야 한다. 정수 처리 시설로 이 정도는 정수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깨끗한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원수 관리,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보전,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 이런 것들이 절실해 보입니다. 비점 오염뿐만이 아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녹조 현상으로 먹는 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 낙동강 지역의 물 환경에 대해 회의가 한창이다. 조현빈 박사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낙동강 창녕 하만보 부근에서 강준치가 집단 폐사한 원인을 두고 환경단체가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경상도 일대의 식수가 되는 낙동강. 식수원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물이라면은 우리가 먹는 물로서 쓰기에도 부적합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은 매우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부터 제기해 왔던 낙동강 4대강 사업 이후에 낙동강 수질의 악화 문제가 단순한 생태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 인간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강의 유속이 느려져 유충이 물에 떠다니다가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기생충 감염 사슬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환경단체는 녹조 현상을 폐사 원인으로 지목했다. 낙동강 일대 창녕 하만보.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을 둘러보았다. 지금 이 지역에 보면은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하류에는 하만보가 위치해 있고 이 지역은 옛날에 비해 가지고 유속이 많이 늦어진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도 녹조가 많이 생깁니다. 녹조는 강이나 호수에 조류가 과도하게 번식해 물의 색깔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문제는 이 남조류에서 마이크로시스틴 LR이라는 신경 독소가 배출된다는 것이다. 지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수질이 취약한 지역에 수질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특히 이제 이 지역의 주요한 우점종으로 되는 것이 이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그러한 남조류 종이거든요. 근데 그 종이 문제가 뭐냐면은 간 독성을 일으키는 이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독성 물질은 우리가 독하다고 알고 있는 이 청산가리의 10배에서 30배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이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부는 정수 처리 과정에서 모두 제거돼 수돗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감은 높다. 수돗물 불신은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수돗물을 마시지 않고 정수기나 생수 구매 등에 따른 비용은 연간 2조 2,500억 원에 달한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일단 깨끗한 원수 확보가 필수. 무엇보다 원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여기에 고도 정수 처리 기술, 위생적인 관리 등 모든 것이 제대로 지켜질 때 깨끗한 식수 공급이 가능한 것이다. 국내 정수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연구팀이 과망 가니즈산 칼륨을 이용해 녹조가 생긴 물을 정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의 염소, 평상시에 쓰는 염소량을 유지를 하면서 독소가 유입될 경우에는 2010년 후반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고도정수 시설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낙동강계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한강 쪽에도 많이 설치가 됐는데, 그렇게 고도정수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그 고도정수 시설, 오존산화랑 그 활성탄 흡착 부분에서 대부분의 독소 물질이 제거가 됩니다. 완벽하게 제거가 되는데, 저희가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고도정수가 보급된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중소규모 정수장까지 그걸 확대 보급하기에는 아주 비용적인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1년 365일 계속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고 계절적인 변화 요인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그 녹조의 대량 번식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서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독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공정 기술도 연구 중이다. 우리나라의 정수 기술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정수 자체, 그러니까 정수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실제 원수, 치수는 오염이라든지 이런 그 기후 변화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수질이 악화되는 시점에서도 정수는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수의 수질이 악화가 된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평상시에 수질을 유지를 하면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큰 관심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하루 160만 톤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암사 아리수 정수센터. 법정 수질 검사 항목인 59개보다 많은 164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통해 고품질의 아리수를 생산하고 있다. 또 미규제 신종 미량 물질 검사도 기존보다 많이 늘려 검사하는 등 변화하는 한강 원수 수질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원수가 수온이라든지 날씨, 기후 등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하는 수질에 따라서 정수 처리 공정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조류라든지 수온, pH, 탁도 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수 처리는 응집, 침전, 여과, 소독 과정을 거치는데 암사 아리수 정수센터에서는 고도 정수 처리 공정을 도입, 고도 정수 과정을 추가로 거치게 된다. 여기 이게 한강물이고요. 응집제를 지금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한강물이 최초로 들어와서 정수처리 약품인 응집제와 섞이는 과정입니다. 여기를 이제 혼화제라고 부릅니다. 네. 물을 끌어오는 취수, 착수장을 지나면 혼화지에 이르는데 여과가 쉽지 않은 작은 입자들을 큰 입자로 뭉쳐주는 응집제라는 물질을 섞게 되는 곳이다. 응집제는 물속의 부유물들을 서로 뭉치게 해 큰 덩어리로 만들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를 본격적으로 엉키게 하는 곳이 응집지.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는 물속의 미세한 이물질과 응집제가 잘 섞여 여과가 가능한 큰 덩어리로 만들기 위해서다. 침전지는 응집지에서 둥글둥글하게 큰 덩어리로 만들어진 부유물들을 가만히 두어 가라앉히는 과정이다. 다시 한번 거르는 여과지를 지나 고도 정수 처리 과정에 이르게 되는데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은 기존 표준 정수 처리 공정의 오존 접촉과 입상 활성탄으로 물을 한 번 더 걸러주는 과정을 추가한 것을 말한다. 이 시설로 인해 지오스민이라는 곰팡이 냄새 유발 물질과 소독한 뒤 남는 미량의 유기 물질을 100%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고도 정수 처리 공정 도입을 통해서 과거 표준 정수 처리 공정에서 제거가 어려웠던 투엠아이비, 지오즈민과 같은 흙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고 유기물 함량도 낮아져서 좀 더 맛있는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수돗물이 8단계 과정을 거친 정수처리 공정을 거친 수돗물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상수도의 시작은 1908년부터다. 2016년 기준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 98.8%로 매우 높은 편. 이에 반해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76.3%로 여전히 물이 귀한 지역이 많다. 특히 상수도 미급수 지역은 수질 오염 등 위생 문제에도 노출돼 통합적인 물 관리가 시급하다. 일부 지역은 지하수 관정 개발 이후 관리가 소홀한 상태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하수가 오염되기 쉽다. 음용수 외에도 농업용수 등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수질 관리도 필요하다. 지하수 오염이 걱정된다는 한 마을을 찾아 나섰다.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이 마을엔 최근 상수도 시설이 들어섰지만 여전히 지하수를 식수로 쓰는 가구가 남아있는 상황. 그런데 마을의 지하수는 왜 오염된 걸까? 얼마 전 마을 주민들은 깊이 4.5m의 거대한 구덩이를 팠다. 오염된 토양과 수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자,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그 침출수는요, 바로 위에가 돼지 농장입니다. 한 3,500마리 정도 키우고 있고요. 왼쪽에는 지금 잣껍데기를 지금 한 몇백 평에다 쌓아놓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주민들이나 아니면은 그 돼지 농장주도 일부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돼지 그 똥물들을 양수 작업을 통해서 이쪽 그 인근에 있는 잣껍데기 상부에다가 양수 작업을 쏟아 부었죠. 그래서 쏟아 부은 결과가 땅속으로 똥물들이 침투가 되었고, 침투된 결과의 물들이 지금 이 현장에 보이고 있는 물입니다. 마을 주민의 도움을 받아 수질 상태를 살펴보았다. 시커먼 색깔과 악취. 지난 4월 채취한 시료의 수질 검사 결과 먹는 물 기준치보다 최대 294배가 높은 암모니아 질소가 검출되기도 했다. 주민들이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축 농장의 분뇨. 마을에 위치한 돈사는 현재 3천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농장주가 잣껍데기에 돼지 분뇨를 부어서 찌꺼기는 거르고 액만 땅에 스며들게 했다고 주장한다. 토양 속에 물이 오염되면서 문제는 이것이 다시 하천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 이곳은 상수원 보호구역 취수장에서 불과 12km 떨어진 곳으로 결국 이 물은 다시 주민들의 상수도원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저희 마을의 그 소하천입니다. 이 하천에서는 돼지 농장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물에 들어가서 멱도 하고 물 떠서 밥도 해 먹고 뭐 야채, 채소 다 씻어서 먹었는데, 지금 겉보기에는 장마진 지 며칠이 안 됐어요. 그래서 물이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 돌멩이 하나하나를 들어보게 되면 지금 이 돌멩이들의 참 축분들이 껴갖고 이거 뭐 물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멱을 감을 것이며 야채를 씻을 것이며 이 물로 어떻게 그 지하수가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물로 어떻게 지하수를 먹을 것이며, 지금도 보게 되면 여기에는 뭐 이게 숱한 그 진짜 이게 그 분뇨 이끼들이 잔뜩 껴져 있어요. 주민들은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와 수질, 토양 오염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밀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옛날에 얼마나 맑았던 물이에요. 보다시피 시커멓잖아요. 어디 탄광 쳐놓은 것처럼 같은 바닥이. 네? 주민들의 얘기를 더 들어보기로 했다.
물이라는 거는 흘러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항시. 그러니까 이 밑에 결혼이 있는 동네 여가만 지금 한 20집 살지. 그 못한 전부가 오염이 돼가지고 상수도 저기 지하수를 못 먹는 거예요, 전부. 그런 지 벌써 꽤 오래됐어요. 그전에는 그 물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물 맛 자체가 틀리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틀리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그러니까 전부 지하수를 안 먹고 사다 먹던지 그러다가 이제 그 군에다가 의뢰하니까 상수도가 거기 들어오게 된 거겠지. 그러면 지하수를 안 드신 지도 꽤 됐고 이제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불편해서 뭐 사 먹더라도 계속 안 드시다가 이제 상수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지금은 상수도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럼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물이 도로 내려가서 정화돼 가지고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똥물 먹는 건 똑같아 다. 그럴 바에는 난 지금 먹는 물 지하수를 그냥 먹고 산다 그거지. 그래서 내가 상수도를 원치 않는 건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불신감에 상수도까지 믿지 못하겠다는 어르신들. 최근 상수도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몇몇 가구는 지하수를 식수로 활용하고 있다. 불맛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머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변한 거예요? 글쎄 맛이 불편한 것 같아요. 물맛이. 이게 정확히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2, 3일 정도 놔두면 청태가 끼니까 그릇에. 그러니까 물이 오염됐다는 거 아니야 이게. 현재 볼 때는 이상 없어 그렇지, 보이는데. 지금은 뭐 모르지 지금은. 한 2, 3일만 지나서 여기 만지면 매끈매끈해요. 청태가 끼어서. 근데 이 안에 뭐 검은 게 있네, 뭐가. 네? 이 안에 뭐 검은 게 있어요. 뭐 있다고요? 떠다니는 거 밑에. 저 있죠, 어머니. 뭐 떠다니는데 밑에. 그러니까요. 이게 뭔지는 모르시는 거고요. 모르지요. 뭐 그냥 자연스니까 먹는 거지.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지하수는 각종 오염 가능성이 높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 약수나 지하수를 식수로 삼기 위해서는 정부의 수질 검사에서 음용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한다.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되죠. 근데 왜 계속 드시는 거예요? 그 먹을지 어떻게 안 먹고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지하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설치를 해서 먹으라 그랬더니 그 소독약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는 이걸 못 잡수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들이 도로 이걸 연결을 해버리더라고, 자연수를. 그래서 자연수를 지금 잡수는 거야. 그래서 이미 자연수가 나쁜 줄 알면서도 그 자연수를 고집하시는 거야 지금. 수돗물에서 나는 염소 냄새 때문에 지하수를 고집한다는 한복희 할머니. 지하수를 사용하는 세대의 식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지하수를 이제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수질 검사를 해서 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 이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세균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섭취하는 것은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제 자기가 마시는 수질이 어떤 상태다 이런 것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이동 경로의 투명성과 안전성, 수돗물 특유의 염소 냄새 등 수돗물을 꺼리는 원인을 개선해 수돗물에 대한 인식 개선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 찾아가 봤다.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의 한 아파트. 주부 이정옥 씨는 과거 수돗물을 그냥 마시지 않았다. 정수장에서는 맑았을지라도 먼 길을 거쳐 우리 집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에는 세균이나 이물질이 많을 것이란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스스럼 없이 수돗물을 마신다. 전에는 뭐 이렇게 매스컴에서 이렇게 뭐 관에서 더러운 물이 막 나오는 거 이런 거 보게 되고 이러니까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그 물을 사다 먹으면서 그 수돗물에 나오는 물은 좀 안 좋은 물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사다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물도 좋고 깨끗하고 그리고 한번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먹게 됐어요. 비용이 발생하는 생수나 관리가 미흡할 경우 세균 오염 가능성이 더 높은 정수기 대신 수돗물이 더 믿을만하다고 말하는 이정옥 씨. 인식이 바뀐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질 검사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주시 수도관리단의 워터코디가 이정옥 씨 집을 방문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검사하기 위해서다. 아마 염소 넣으면 색깔이 딱 변하거든요. 어머님이 수질 검사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즉석에서 5가지 항목을 검사를 해드리거든요. 그중에 이거는 수돗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탁도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즉석에서 수치가 나옵니다. 워터코디들이 수돗물을 받아 시험관에 담은 뒤 탁도 측정기에 넣었다. 탁도뿐만 아니라 잔류염소, 산성도, 철, 구리 등 다양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음용 적합. 특히 살균 역할을 하지만 특유의 냄새를 내는 염소의 농도는 기준치보다 적게 나왔다. 일단 수돗물에 대해서 막연한 불신감이 있으신데 저희가 즉석에서 이동 장비를 가져가서 검사를 해드리면 민원인께서 보시는 앞에서 즉석에서 검사를 해서 수치가 나오니까 막연하게 수돗물이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물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고 되게 반응이 좋으십니다. 2012년 1%에 불과했던 파주시 수돗물 음용률은 스마트 워터시티 시범 사업 이후 2014년 19%, 2015년 24%, 2016년 36%로 꾸준히 상승해 2017년 현재까지 48%대에 이른다. 파주 수도관리단. 파주시의 스마트 워터 시티 사업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전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물관리 서비스 사업이다. 바로 이 사업을 통해 파주시의 수돗물 음용률과 신뢰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인데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증가했다. 파주 스마트 워터시티에서는 물이 공급된 이후에도 관로상 수질 관리, 관로상 정수장에서 일정 거리마다 설치된 계측기를 이용하여 관로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 오염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물 수도 꼭지 전에 그 전단의 수질 관리 또한 이곳 제어실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중앙 제어실에서는 취수원부터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수돗물의 수질과 수량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수돗물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수도관 내 오염된 물이 유입되면 자동으로 방류시키는 자동 드레인과 누수 감시 시스템으로 깨끗한 수질 관리는 물론 누수율을 줄여 연간 약 5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뒀다.
수돗물의 맛을 살리고 소독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배수지에 제염소 설비를 설치했다. 세균 등 미생물을 살균시키기 위해 수돗물에 염소를 투입하게 되는데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 염소 때문이다. 제염소 설비를 통해 가정까지 일정하게 염소 농도를 유지하되 소량씩 나눠 투입함으로써 냄새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파주 스마트워터 시티에서는 각 가정집에 도착하는 수돗물에 소독제 양을 관리하는 설비를 추가로 다 했는데요. 각 가정집에 높은 농도의 염소 성분이 섞인 물이 도착하면 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가정집에 가기 전에 있는 이 배수지라는 곳에 임시물 저장 탱크죠. 여기까지는 정수장에서 약한 농도의 소독제가 담긴 물이 오게 되고요. 근데 너무 약한 소독제가 담긴 물을 보내게 되면은 가정집에서 또 염소 농도가 어느 정도 섞인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아예 안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관로 한 중간 정도 되는 이곳 배수지에서 염소를 소독제를 보충해주는 설비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수장에서 바로 생산된 물 같은 경우에는 그 음용을 해도 깨끗하다는 인식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송 과정에서 노후관이라든지 어떤 관 내에 그 오염이 발생을 해서 가정에 도달하는 그런 물에 대해서는 이게 마셔도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송 과정에 대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그 정보를 공개를 하고 가정에 도달하는 그 물에 대한 그 수질 상태도 이렇다라는 거를 실제 소비자들한테 보여줌으로 인해서 수돗물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거를 좀 향상시키는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 이동 통로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수질에 대해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때 수돗물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것이다. 수돗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깨끗한 물은 필수적이다. 모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체계적이고 투명한 물 관리와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하다.